지금까지는 구두로 계약하고 서류도 없이 아무에게나 임대를 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농지대장에 기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모두 귀찮아서 과거처럼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를 한 경우에는 어떤 처분 의무가 있냐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그 후 1년 안에 처분 통지가 발송이 되고요.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유예 후 그래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요, 무려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을 몇 년만 부과하면 이행 강제금으로 땅값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하면 불법이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었는데, 첫 번째가 질병, 징집, 취약, 선고에 따른 공직 취임이었을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60세 이상이 되면 농사 짓기가 힘이 들지요. 이럴 때도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농어촌 공사의 위탁 임대가 가능하고요. 1만 미터 미만 시에는 개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해당하지 않고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면 농어촌 공사의 위탁 임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임대를 하려면 임대차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동네 이장님에게 부탁하든지 아님 동네 친인척에게 부탁해서 그냥 농사를 짓게 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상으로 농사 짓고 가을에 도지 형식으로 농장부를 받는 이런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로 계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 뭐라고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지 임대차 확인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 행정관청에 가서 농지 대장에 등재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농어촌 공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상담 후에 직접 가서 계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내 땅에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농어촌 공사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을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 계약하고 서류도 없이 아무에게나 임대를 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농지대장에 기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모두 귀찮아서 과거처럼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를 한 경우에는 어떤 처분 의무가 있냐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농축산부에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에 태만했다는 지적을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서 제도적으로나 실제 농지 실태 파악을 직접 열심히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그 후 1년 안에 처분 통지가 발송이 되고요.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유예 후 그래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요, 무려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것을 몇 년만 부과하면 이행 강제금으로 땅값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포상제 도입으로 1년에 100만 원의 포상금이 있어서요, 향후 농지를 통한 농파르치들의 신고가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과 농지 소유자들과 관계된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어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혹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불법 임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대장에 기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관외 거주자 부재지주입니다. 서울에 계시면서 땅은 경상도 저 끝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아님 위탁 경영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촌 작용하더라도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투기 지역이 첫 번째 타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농지는 농지 대장에 기록한 대로 경영을 해야 하고요. 특히 마을 사람들과 각을 세우지 마시고 잘 어울리시고 베풀고 하셔서 인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장님이나 동네 분들에게 밉보이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내 노동력의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위탁 경영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 경영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되고
일꾼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이렇게 내가 100%다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탁 경영을 통하여 작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농지를 투기로 사셨다가 제천도 안 하고 작용도 안 하고 휴경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4년만 하면 땅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농지법으로 개정되어 나온 것이 이런 내용이기에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